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어요. 0.61% 정도 빠졌는데 그 이외에 다우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조정세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고요. 나머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할 경우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사의 연구에서 부스터샷까지 맞게 될 경우에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 수치를 2회 접종과 비교를 했을 때 25배 정도 높아지는 것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부스터샷까지 맞게 된다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여러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이전에 나왔던 것까지 계속 쌓여주면서 이 공포감 지수라고도 하죠. 이 빅스 지수가 9% 정도 하락한 19.9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은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마냥 좋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금 변수도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봐야겠습니다. 그 내일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페드의 테이퍼링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러한 예상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이전에 말했던 내용 중에 중요했던 건 하나는 이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이전 발표된 수치가 고용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실업률 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달 내용도 봐야지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확실하게 어느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CPI가 확 줄어들게 된다면 안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테이퍼링은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금리 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은 더 멀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피치에서 한국 내년 금리 인상 예정 폭을 50bp에서 75bp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맞춰서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도 초반 생각을 하시면 그때 미국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런 것들 진행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시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현물 가격 기준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나? 약간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을 더 봐야지 지나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디램 가격은 계속 체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추웠던 이 LNG선 요쪽이 이 조선 쪽이 이 LNG선 수주 신기록을 조선의 빅3가 달성을 하면서 이 조선사 쪽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 현대 쪽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부품 업체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브레이크를 만드는 업체가 파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랑 GM 쪽이 이 생산 쪽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현대나 이런 데 입장에서도 이 브레이크 쪽을 납품을 받는데 최대한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마진은 보장을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원재료 이런 쪽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예, 운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예전에 맺어놓은 계약으로는 지금 올라간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인해서 이걸 이제 커버를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 적자가 나고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없어 파산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다라는 얘기는 제 예상이 맞다면 다른 부품업체들 또한 이 악영향에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부품 쪽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업체더라도 조심을 해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OLED 쪽에서도 디스플레이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한국 쪽 이건 조심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한국 러시아 소형 원전으로 그린 수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소형 원전 그리고 그린 수소겠죠. 이 원전 쪽도 주목을 해보시고 수소 쪽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두산 쪽이 여기는 확실하게 대장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소 트램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수소 트램 쪽 기술 있는 뭐 여러 기업들 있다면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탄소 배출권 ETF가 한 달 사이에 40%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이쪽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선물 옵션 마감일이고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위로 잡힐지 아래로 잡힐지 공매도가 재개가 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숏이었거든요. 최근에도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올라간 폭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동안의 패턴과는 다르게 움직일지 이걸 주목해보면 좋겠고요.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될지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걸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오늘 중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을 어떻게든 잡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집중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는 있어 보여도 그래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내일 미국 CPI가 발표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향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므로 계속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제 영상 도움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종 모양 있잖아요. 그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딘의 일매출이 리니지 M이 출시가 되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 일매출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인지 자동 각인 시스템이라는 걸 업데이트했다라고 합니다. BM,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리니지로 불리었던 이 오딘이 그 이름을 유지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이 오딘을 하는 사람들도 착한 리니지, 그래픽 좋은 리니지, 약간 이런 느낌의 호응을 하면서 계속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체성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하면서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게임즈의 수급은 어제 6% 정도 올라갔는데 야, 보이시나요? 수급 너무 좋았죠? 근데 오늘 마이너스가 찍히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게임즈의 핵심은 11선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패턴이 3번이나 잡혀있는 상황이다. 여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만큼 현재 비슷한 패턴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락이 나오고 볼린저 하단을 찍고 1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가는 요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 보일 수 있어도 이 비슷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11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상승 이후 이 11선을 오늘 솔직히 오늘 돌파하나 싶어가지고 이거 볼린저 상단까지 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못 가주더라고요. 이 분기점이라는 걸 아는지 이 조정이 나와주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볼린저 상단까지 가기 위한 이 11선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가까운 바로 머리 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1번, 2번 뚫지 못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서 전략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1번 뚫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11선을 뚫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선 한 번에 총 튀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21선까지는 가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럼 일단 1순위 21선까지 갈 수 있고 만약에 21선까지 빠르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물론 볼린저 상단이라고 해서 좁혀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봐가면서 이 위쪽을 목표 주가로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위쪽을 빠르게 올라타서 종가를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볼린저 타면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일부 물량은 목표 주가에서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더 보는 전략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요거를 첫 번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실패했을 경우에 요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을 경우에 이전 지지 라인, 저점 부근에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금 시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여기처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더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을 할 경우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 저점 부분 있죠.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 100일선 부근 여기를 그 다음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며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냥 홀딩하면서 다시금 1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못해주는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들고 있으면 이거 이탈 전까지 그냥 홀딩하면 되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은 1차 목표가로는 되게 단타 좋아하면은 21선이고 그냥 난 볼린저 상단 요 패턴 잡히는 것까지 기다리려고 하면은 1차 목표가를 그냥 볼린저 상단으로 잡는 거고 수익 극대화까지 노려볼래? 라고 하면은 볼린저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한 패턴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요 같은 경우에 나중에 진짜로 타게 됐을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저항부터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보려고 하고 있어요. 카카오게임즈 주주분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가 되셨으면은 참 보람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전략을 참고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물로 연결을 해나가셨으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